다 오셨으면 좀 시작하겠습니다. 4월 14일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이사회의 그 큰 목표는요, 총회 5월 21일 개최 예정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5월 4일 이사회 계획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 안건 상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사회 순서는 건축사님 설명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업체별 설명, 그 다음에 부진의 문제점을 한번 건축사님하고 각 업체별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잠깐 짧게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환대출, 네 번째로는 브릿지 대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변호사 선임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변경 계약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지출에 대한 사안하고, 여덟 번째로 사무실 이전,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시공사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하고 금일 이사회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건축사님 설명이 좀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 가지로 크게는 좀 추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먼저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 2차 변경 계약권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변경 계약권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안건 상정을 해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업 승인이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애초에 계약이 승인된 건은 A 타입에서 B 타입 두 타입으로 가는 게 승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확하게 언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도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조합 측에서 이제 건축사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제 조합의 일에 있어서 임하시는 좀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드려야 될까요? 예. 먼저 일단 SA 건축의 정미교 건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또 꿈을 꾸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좀 고충이었지만 그냥 그럴까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고통했었지만 잘 이겨내고 더 좋은 집을 또 가질 수 있게끔 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길에 적극 동참해서 열심히 저희 일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계약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그러니까 원 계약된 금액을 가지고 실기 설계 90%까지 일을 마친 상태였고, 그 정도 같으면 저희가 정당하게 그 정도의 설계비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설계비에 관해서는 또 정진주 부장님이나 또 조합 임원분들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조금 설명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원래 계약되어 있는 설계비 2억 9천만 원 중에 저희가 이제 준공 시점에 값비가 10%, 2,9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저희는 선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일단 그만큼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변경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억 2,500을 저희가 일단 최종 단계에서 제안을 드린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원 설계비 9천만 원에다가 9,600만 원 정도가 증가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님들께서는 굉장히 좀 큰 금액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전에 설계를 해놨던 도면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도면이 몇 장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도면들을 다 건축사 사무실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각 파트에 저희도 다 외주를 줘서 도면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외주비가 발생하잖아요.
저희는 조합원님들하고 관계 이미 사업에 몸을 담은 직접적인 거주 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런 정서도 알고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희생도 해오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 외조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했던 걸 다시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뭐 무상으로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린 금액은 거의 저희가 부담해야 될,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외주비에 아주 약간의 저희 인건비 정도까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되는 원 계약금에서 추가되는 9,600만 원이 그렇게 저희가 뭐 앞에서 못 받은 것 뒤에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도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저렴하게 제안을 드린 금액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문제긴 하지만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적산 용역비가 아직 좀 결제가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이제 이래서 변경 계약이 체결이 되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 업무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배치 계획을 확정한 뒤에도 뭐 짬짬이 혹시 그 배치 계획에 좀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제가 놓친 건 없는지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봐가지고 보면은 조금 더 개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변경 승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이전 도면 가지고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은 흔히 이야기하는 건축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이름을 쓰느냐? 이게 공동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시공자도 그 사업계획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건데 그 사업 계획에 뭐 공사기간, 공사비, 또 시공자는 어떤 자격은 어떻게 들어오냐 그런 다 포함되니까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승인까지를 다 완료해 놓은 상태고 착공 신고까지도 접수는 했는데 뭐 서류가 미비해서 결국 착공 신고가 처리는 안 되고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제 저희가 요 앞 이제부터 빨리 준비해야 될 거는 바로 이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시공자도 빨리 선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기에 약간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니까 빨리 시공자 선정해서 바로 착공 신고부터 먼저 하고 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 변경 승인부터 빨리 하고 그 도면을 가지고 시공자를 선정해서 착공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수학자님들, 수학이사님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미 사업계획 승인이 나 있으니 그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바뀐 도면과는 별개로 이미 승인받은 도면을 가지고 그 공사비를 가지고 착공 신고를 하고 또 조금이라도 공사를 하는 동안에 변경 승인을 받는 방법. 그러면 이제 공사비에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시공사 측과 다시 공사비를 가지고 좀 밀고 당기고 하는 절차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공사가 잘 협조를 한다면 이게 약간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 다만 공사비를 가지고 다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게 뭐 딱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갈 우려가 있다는 그 점이 약간 예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방법은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은 도면이 현재 이제 우리가 진짜 지을 집과는 다른 모양이니까 이거는 이제 아예 무시하고 지금 빨리 변경 승인부터 서로 받자. 그러면은 변경 승인을 받은 그 도면을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은 공사비를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할 부담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다만 변경 승인을 받는데 또 몇 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그 안에 또 저희는 도면을 그려야 되고 그러니까 좀 바쁘게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선택할지에 대해서 뭐 저도 뭐 좀 자문을 드리겠지만
그 이사회 내에서 좀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변경 승인을 받아야 그걸 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시공사가 바뀌게 되면은 뭐 행정적으로는 뭐 시공사를 변경하는 또 그런 절차도 따로 좀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세 번째로 뭐 실시 도면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마 일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겠죠. 도면 작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계 일정표를 뭐 진짜 제출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저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딱 지금부터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요. 이 5개월 안에는 모든 절차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님들과 상의하면서 일부 좀 계획을 뭐 반영을 해서 도면 작성을 하고, 그 도면을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하고, 사업계획 승인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도면을 작성하고, 사업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한 3주 정도 도면을 마무리해서 끝내는, 그게 한 5개월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면 저희 업무도 조금 더 빨리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아무리 줄인다 해도 4개월 밑으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 4개월 정도는 필요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려고 하면 한 달 정도가 더 주어지면 저희가 조금 더 완성도 높은 도면을 작성할 수가 있고, 또 5개월 정도로 잡으면 사업계획 승인 협의하거나 하는 데 대한 행정적인 부담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업무 대행사도 굉장히 또 이렇게 행정이 진행되거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협의를 해주기도 하고, 또 조합에서도 뭐 조합장님 비롯해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은 뭐 조금 더 빨리 줄일 수 있을 거고, 또 어쩌면 변경 승인이기 때문에 처음 받는 게 아니니까 통상 우리가 요 앞에 승인 받을 때 그 5개월 정도 걸렸죠. 근데 그만큼은 안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개월 안에도 충분히 정리될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 말이 막 길어지면서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 한 4개월 정도면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 설계까지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희는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늘어진다고 해서 너무 원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이 설계가 좀 복잡해서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지만 많은 좀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은 그렇게 됩니다만, 근데 이 앞에 말씀드렸던 변경 승인을 먼저 하느냐, 착공 신고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정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하면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게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도면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공사비에다 오차가 적기 때문에, 설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실시 설계까지 끝난 뒤에 공사비를 산출했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단계가 뭐 보통 사업계획 승인, 접수 도면 이걸 가지고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이때는 작성이 되지 않는 도면이 꽤 있기 때문에 공사비 오류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고서라도 뭐 공사비를 산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조합 사업을 이해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잘 아는 시공사가 선택이 된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 더 마음이 놓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시간은 4개월이지만 시공사가 언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시공사 중에는 또 좀 큰 회사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뭐 설계자에게 또 뭐 요구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자기들이 하는 스타일대로 좀 설계를 해달라. 뭐 계단은 이렇게 해달라. 창문은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막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뭐 설계 초기 같으면 그런 의견도 뭐 일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설계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라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상황에 너무 변수가 많아가지고 딱 언제 시작해서 언제 뭘 하고 언제 뭘 하고 언제 뭘 해서 딱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 못 드리겠어요. 그냥 약간 두루뭉술하지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이십니까? 예, 예. 그럼 일단 조합에서 그 좀 질문하는 질문을 해야겠다는 것 중에 좀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건축사님에게 질문을 해보고요. 나중에 조합원 분들이 질의응답 시간은 갖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좀 여쭙고 싶은 사항 중에 어쨌든 저희는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를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업 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나중에 후속으로 변경을 하자는 계획안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 승인부터 다시 도면 작업을 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자는 건데요. 뭐 장단점은 아까 뭐 여러분들이 인지하신 부분이니까 이번에 대한 것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변경 승인 후 저희는 시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적산 용역비도 지출을 요구하셨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이제 그 도면에 대한 계약은 지금 2억 9천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지급 요청을 하신 거는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 지급 요청을 하신 상태고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조합에는 사실상 오픈하면 지금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쨌든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은 총회 위결을 또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돈을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는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변경 후에 이번에 안건으로 간다면 혹시 선행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안이 편성되는 대로 지급을 해드릴 테니 그거까지는 좀 수용이 가능하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그 지급각서를 받으시고 네.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결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상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한 달 잡혔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급 조건이나 이런 거 네. 저희한테 조금만 네네네. 알려주시면. 차후에 네네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변경 승인이 지금 현재 승인이 난 도면으로 지금 공사를 들어가면 차후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사에 대한 내역에 공사가 이제 얼마만큼 나올지 뭐 할지는 알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거기서 이제 서로 건설회사 시공사는 선정했지만 시공사가 돈을 얼마나 더 요구하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상태라서 솔직히 말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변경 승인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 도면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차후에 왜냐하면 결국은 시공사 선정했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얼마만큼 나온다 또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또 되고 지금 뭡니까 이게 보면 이게 사업 승인 변경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가씨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야지 완성도 높은 이제 도면이 그려진다 했고 근데 사업 변경 신청을 만약 하려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완성도 있는 도면을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2개월 정도 왔어요. 그러면 두 달이면 현재로서 두 달이면 6월에는 도면이 완성되고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할 수 있고요. 사업계획 승인이 접수가 되고 그러고 나서 두 달 사업 변경은 그래도 좀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큰 틀에서는 변화는 없지만 그 내부에서는 약간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2개월 이상은 수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단은 해봐야 그게 알겠지만 그러면 일단 2개월 정도는 2개월 후에 사업 승인이 이제 저희 절차를 이제 밟는 데까지는 이제 2개월이라는 도면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인지를 한 거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시공사 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 변경된 도면을 가지고 어쨌든 이제 시공사에게 공사 견적을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2개월 후에나 저희는 그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 게 좋다. 이게 제 시대는 하루라도 당기려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시공사에서도 어차피 건축사 이제 그 건축 이제 시공사 건설회사에 유례를 하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도면을 주고 뭐를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좀 뭡니까? 거기서도 1개월이 예, 그 견적을 뽑는데 시간이 또 걸리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소 어쨌든 지금에 대한 대안만 가지고는 3개월이나 이게 돼야 시공사 선정에 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일단 설계 도면이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기초로 해서 이제 견적을 뽑았다가 변경되는 걸로 해서 이제 도면으로 다시 견적을 뽑아라 했으면 좀 빨리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됐을 경우는 훨씬 더 왜냐하면 크게 이 모든 것들이 확 변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면은 뭐가 예? 꽤 많으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변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걸 수정하는 것보다 새로 하는 게 빠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마 제가 수량을 산출한 담당자라면 이거를 바뀐 걸 찾아내는 것보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쓰라고 했다. 그 처음부터 만약 새로 하게 될 때 주차장 이게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 지하 주차장. 그 조건은 이전에 말씀드린 거랑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가해요. 세계동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세계동은 지형적으로 필로티 주차, 그러니까 지하의 주차 형태를 제공할 수가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뭐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로 해서 다음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네. 전혀 제가 이런 거 몰라서 그냥 묻는 건데 간단하게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이게 왜 설계가 변경된 건 누구 책임인가요? 이게 누구 잘못인가요? 이게 설계가 변경돼야 하는 이게 이유가 딱히 누구의 책임, 누구의 잘못이라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서로 누구에게 책임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혹시 뭐 답이 되셨습니까? 문제될 필요 없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 저 대행사에서는 자본을 앞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세요? 설계 아니 그냥 대행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의견 말씀하시는. 건축사님이 설명하신 부분이니까 뭐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생각이 좀 건축사님이랑 다른 부분이 있긴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조합을 진행을 이게 제주 화북 조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건축사님이 말씀하시는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넉넉한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6개월, 4개월에 대한 기간이 넉넉하다 생각하는데 잠시만요. 예. 기간이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넉넉한 기간에서 저희 회사에서는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저희 회사에서는 뭐 언제까지 이렇게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기간이 안 지켜지는 경우면 더 조합원님들이 지금 저희 회사에 안 그래도 없는 신뢰가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건축사님이 말씀하셨던 4개월에서 6개월 시간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여버리면 조합원님들이 좀 더 안심하시지 않으실까 기간에 지금은 좀 넉넉하게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설계 변경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 대행사에서도 딱히 뭐 어떤 건 책임에 대해서 저희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뭔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러면 지금 지난번 저희 시공사 할 때도 설계가 다 돼 있는 상태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공사 선정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설계를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부분 좀 달리 생각한다는 게 건축사님이 제안하셨던 두 가지 방법이 밖에 없는 건 맞아요. 다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느냐, 선정하고 변경을 하느냐.
아니 제 얘기는 지난번 이주할 때도 어쨌든 설계가 돼 있으니까 시공사를 선정한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지금 얼마나 설계를 바꿔야 되고 이 상황이 지금 저희 설계를 그렇게 많이 바꿔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주 건설 들어갔을 때 기본적인 설계는 다 끝나 있는 상태로 건설사님이 넘기신 거잖아요. 다른 건설사가 저희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거기서 바꿔야 될 부분이 아까 뭐 찾는 게 어렵다, 새로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하시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설계도 그렇고 저도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코딩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코딩 다시 하는 게 낫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내가 한 건데 내가 모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뭐 저희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닌 거고요. 수량을 산출한다고 하면 그렇단 네. 말입니다. 저는 수량 산출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공사 물량을 산출하는 사람이라면 네. 다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어떤 게 네, 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할 때 그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이거 거죠. 혹시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알지만은 지금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또 아까 우리 조합장님도 신임 조합장님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합이 다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건설사님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저희 만나보셨지만은 저희하고 많이 부딪힌 거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저번에 설계권도 그렇고 저희하고 의논도 없으시고 한 것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 이 조합원들의 생각보다는 회사 얘기만 항상 하셨어요. 어차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회사에게 맞긴 하지만 처음에 이익 들어왔을 때 이건 조합이잖아요. 일반적인 건설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이 모여갖고 하는 조합인데 상황 뻔히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도 아실 거고. 이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못했어요. 왜 대행사 얘기하냐면 대행사는 그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저희 조합원이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왜 니들은 가만히 있냐 계속 지금 매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저희가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게 저는 솔직히 너무 아니 불안해요. 저기 여기 말씀하시는 게 아까 여기 때까지 한 거는 뭐가 되냐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럼 누가 책임지고 누가 뭐 아무도 그러면 다 조합만 하는데 그동안 대행사에서 저희한테 이분들한테 뭘 해주셨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문제죠. 아까 제가 왜 가만히 앉아있냐 얘기하는 게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하잖아요. 대행사 여기 있는 분들은 대행해서 건설사님한테도 의견 제시하고 디펜스를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있는 분들이 각자 나서 디펜스 하는 게 아니죠. 대행이 조합원이 유예예요. 아까 말씀을 알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축사님이 제시하는 그 기간보다 제가 생각하는 기간은 좀 다르다. 제 생각에 다른 부분들이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간이 안 지켜졌을 때는 업무대행사의 신뢰가 또 잃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 기간 내에는 충분히 저희가 마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단축을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는 생각했을 때 이래 해보니까 한 2달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건축사님. 근데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드려요? 저희는 그 기간을 줄여달라밖에 저희가 지금 되는 그 기간 줄여달라고 지금 대행사님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닥친 문제는 그거잖아요. 아니, 조합원님. 지금 이 설계 변경을 책임지라라고 하는 거는 저희 부분에 책임지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 그 앞으로 그러면 해야 지금 저희가 전 조합장을 바꾸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뭔가가 지금 대안이 필요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책임을 물어서 바꾸면 저희가 책임지고 나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지금.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 어떤 책임을 지라 설계가 지금 어떤 이렇게 책임을 되버리면 안 지라는 된다는 거예요. 뜻이 아니고 누구 책임인지 누구 물어봤지. 이게 설계가 왜 변경돼야 되는지 책임의 소재가 없다라고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누구든지. 그리고 저 조원님 지금 좀 잠깐만 진정하시죠. 이거 지금은 잘잘못을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만 보고 지금 이거는 가도 책임 소지를 묻겠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우리 지금 과연 지금 현재 상태로 저도 똑같은 조합원으로서 답답하고 하소연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그거를 꺼집어 낸다 한들 과연 도움이 아니 되는 너무 일인가 지금. 궁금한 게 나는 오로지 그거 하나만 궁금하거든. 네. 그 앞전 조합장이 그렇게 혼자서 할 때 대행사에서
저는 뭐 했길래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났냐. 그 얘기도 지금은 뭐 필요 없는 얘기 저는 같습니다. 죽었다 예. 깨어나도 안 그거 된다고 그렇게 아, 지금 현재 저는 그 부분보다 지금 우리가 근데 닥친 문제가 뭐냐면 건축사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저가 지금 몇 번째 지금 여러 번 저 건축사님 뵀는데 네. 건축사님 올 때마다 저번에는 저 언제 지금 우리가 몇 달 있다 만난지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하실 때 5개월 걸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5개월 어떻게 하지 막 했었는데 지금도 또 무슨 4, 5개월, 6개월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네. 여태까지 그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진행은? 아니죠. 그 맨날 건축사님이 6개월이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그리고 대해서는요, 저희가 돈을 정식적으로 줘서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응. 아니 그리고 또 그럼 돈을 안 줘서 안 했다고 하면 그 저기 뭐냐 좀 그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아무런 무슨 건축에 대한 것도 모르고 뭐에 대한 모르는 무량한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집 뭐 18평 뭐 30평에 대한 집은 뭐 한 채 이거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도대체 그럼 밑에서부터 까는 거를 뭐 이 지점이 틀리고 이 지점이 틀려서 그게 틀리다 하면은 모르지만 똑같은 거를 뭐 16개 짓는 건 14개, 15개를 짓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며 네. 오래 걸리면 야근이라도 좀 하셔가지고 넉 달 걸릴 거를 2달로 좀 줄여주시면 안 되나요? 야근을 좀 하시더라도. 네, 그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는 문제이고요. 그 네. 부분에서 제가 추가로 같이 이제 질문인데 현재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입니다. 뭐냐면 도면을 변경을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디가 많이 변경되고 진짜 이런 도면 이런 부분이 작업하는데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가 될 건데 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만 바뀐다. 전체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제 설명이 좀 어설펐을 수도 있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인지가 번도 안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좀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 이번에 저희가 변경하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배치도가 좀 크게 있으면 좋겠는데 뭐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좀 변경되는 거는 그때 말씀하신 대로 뭐 B 타입, A 타입이 있었는데 우리가 네. 전부 B 타입을 원했기 때문에 그게 변경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일단 저 A 타입이 없어지고 B 타입만 들어간다는 그 변경 자체만 해도 굉장히 큰 변경입니다. 모든 동이 일단 다 바뀝니다. 기존에 B 타입을 가지고 있던 동 자체도 근데 전체가 바뀌어요.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A였던 데만 바뀌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방향이 다 틀어집니다. 조금씩. 일단 건축물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물 자체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A 타입으로 기존에 되어 있던 동들은 이제 가운데에 코아가 있는 B 타입으로 바뀌니까 그거는 다 이제 너무 인지하셨을 겁니다. 일단 그게 가장 큰 변경. 그 다음에 우리가 대지 경계가 또 바뀌었어요. 대지 면적이 뭐 묘지가 빠져 있던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부분에 땅이 늘어나게 되고 원래 들어오기로 했던 땅이 빠진 것도 있고 그 땅이 움직인다는 것은 건물도 같이 움직인다는 게 되어버려요. 자 건물이 움직이면 그냥 옆으로 가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레벨이 다 달라지거든요. 도로 선형이 달라지게 되고 저희는 10cm 턱이 20cm가 되는 것만 해도 설계가 달라져요. 계단 단수가 늘어나게 되고 장애인 경사로가 길어지게 됩니다. 또 도로 선행이 바뀌고 경사가 달라지게 되면 물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우수, 오수 이런 관들이 설계가 완전히 새로 돼야 되고 공격도 새로 설계가 돼야 돼요. 자, 그런 변경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투하를 변경하면서 좋아. 이번에 변경하는 김에 우리도 다 지하주차장 다 넣어줘. 해서 동마다 최대한 지하주차장 다 많이 넣었어요. 전체 16개 넣은 거였죠. 여기까지 15개. 여기 이 중에서 지하주차장이 없는 동 3개 빼고는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저희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는 땅을 막 어떻게 땅을 건드린다는 게 엄청 힘든 작업이거든요. 스타디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저희 건축사 사무소에서만 일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토목이나 또 기계 설계나 조경하는 이런 분들과 계속 코어팅을 해야 되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배치를 해가지고 요대로 하면 되겠는지 토목에다 맡겨요. 검토를 해달라고 해요. 그럼 토목에서 보면서 여기는 물이 흘러가기가 불편한 부분이에요. 바꿔주세요. 여기는 공백이 너무 높아서 안 돼요. 건물을 더 띄워주세요. 그냥 건물이 또 땡긴다고 땡겨지는 게 아니에요.
주차 계획을 또 새로 해야 되고 도로 계획을 새로 해야 되니까 또 그래 해가지고 다시 토목에다 맡기면 이번에는 이게 안 되는데 또 뭐 그렇게 해요. 그런 과정을 한 10번 이상이 거쳐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뭐 기계나 조경이나 구조나 이런 데서 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과정을 다시 또 거쳐야 되니 그런 데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그냥 앉아서 도면을 그리는 건 야근하면 뭐 시간이 쭉 빠지는데 협의하는 과정은 야근하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소요된다는 이 고충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변경되는 거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호화가 바뀌는 거랑 지하 주차장이 생기는 그런 구조가 바뀌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서 동마다 구조 계산을 다 새로 해야 되거든요. 이 동마다 아까 다 똑같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개 동 중에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가 다르건 벽 뭐 하나라도 다르건 뭔가 달라도 다 달라요. 자, 일단 모든 게 똑같은 거는 아마 집 구조물은 똑같잖아요. 방 구조물은. 우리가 다 이제 B 타입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남쪽에 있고 계단이 북쪽에 있는 타입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북쪽에 있고 계단이 남쪽에 있는 타입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진입하느냐 이렇게 진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거의 대부분의 동들은 남쪽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일부 동 같은 경우 여기 동이었던가 이제 뒤에서 진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의 동만 약간 다른 타입이 있습니다. 다른 타입이라고 해서 단위 세대 평면이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위 세대 평면은 똑같은데 다만 현관문은 항상 계단 쪽으로 열려야 되거든요. 그럼 모든 집들은 다 남향으로 앉혀져 있는데 계단이 남쪽에 있으면 현관이 남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고 만약에 계단이 북쪽에 있으면 집은 남향인데 현관문은 북쪽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 차이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위 세대는 다르다 보시면 안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단이 북쪽에 있느냐 남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또 두 가지로 해서 이제 설계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호화가 달라지는 큰 변경과 이제 최대한 지하수상을 넣으면서 달라진 거, 그 다음에 대지 경계가 달라지면서 이 레이아웃 배치를 다시 다 조정을 한 거, 뭐 이런 정도의 변경입니다. 이게 뭐 그게 큰 변경인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배치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는 돼 있어요. 근데 요걸 가지고 또 토목이나 다른 쪽에서 다른 협력 파트에서 보고 뭐 문제가 있다 하면 약간씩 조정해가는 정도, 그래서 큰 변경은 아닐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설계해 놓은 것 중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은 기존 동들 중에 이제 가운데 계단실이 있는 거 몇 개만 쓸 수 있는데 그것도 1층 위로는 쓸 수 있고 그 밑으로는 못 쓴다는 정도. 뭐 약간 그 정도의 작업량. 근데 그 도련도 건축하셨나요? 예. 다 똑같은 거 하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똑같은 집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작년 12월부터 이 문제는 나왔던 거고 그때부터 아마 차근차근 들어갔으면 지금 빨랐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조합장님이 항상 오셨을 때마다 야 그거 간단한 건데 뭐 바꾸는 거 뭐 오래 걸리냐 너무 쉽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보면 그 쉬운 문제가 아닌데 지금에서 제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절차를 밟는 거고 그 당시에는 도면 그리는 거 2주면 되지 한 달이면 되지 그냥 틀면 되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이거 좀 착각이 있나 그거는. 이거 여기서 저기 질문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사님 얘기를 보충을 만약입니다. 만약에 시공사 분이 끊고 시공이 됐다. 뭐 해서 이제 착공이 만약을 얘기하는 건데 이조건설에서 시공사 보증이 끊어서 이제 실리적으로 착공을 했다. 착공을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사님 말씀이 보충이
그냥 순위적으로 2조 건설이 착공해서 공사 시작된 후에 예, 예. 이런 일이 발생이 됐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만약에 이거는 조합원님들께서 선택하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사업계 승인 받은 대로 공사합시다 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 집이 지어질 거고요. 그런데 나는 이 평면이 마음에 안 들어, 그걸 바꿔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아니면 진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업만 하고 뭐 그래봐야 얼마 못하겠지만 공사 중지시키고 다시 설계 변경을 해야 돼요. 혹시 질문의 요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의 요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만약에 지하 주차장이 건축계획 심의 단계에서 발생된 사안이잖아요. 지금 공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업 이 건축허가 단계에서 우리가 지하 주차장을 추가로 하고 있는 거 보면 아예 전면적으로 지하 주차장을 없는 제로베이스로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 되냐고요. 지하주차장을 아예 다 없애고. 네. 이왕 새로 할 거면 너무 비용적인 부담 아니. 예. 지하 주차장 3개가 도의회 건축계획 심의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시청이 아니고 제주도의회. 예, 맞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당시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변경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동도 지금 시청의 그 건축허가 승인 절차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는 역으로 돈도 많이 들고 이런 건축 설계 쪽에서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아예 지하 주차장 없이 그냥 우리가 원했던 제일 처음에 원했던 쪽으로는 안 되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외도 지역 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처음에 조합을 모집할 때는 지하주차장 큰 게 없었는데 도시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이 큰 게 생겼어요. 그런데 조합원분들께서 반대하셔가지고 결국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설계를 다시 했거든요. 그때도 뭐 심의받지 않고 그냥 주택가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건축 심의는 받았고. 그러면 기한은 어느 정도? 도시계 심의는 안 받고 건축 심의만 받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조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된다. 그러면 기한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그때처럼 지금 또 도면을 한 2개월에 걸쳐서 조금 더 걸리겠죠. 더 걸리는 말이에요. 제가 외도계 혹시 답이 되셨습니까? 외도계 10개월 지금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또 아까쯤에 얘기할 때 제가 보면은 약간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사 설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 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피드백이 거의 없었거든요. 보면 건축이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계속 뭐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받을 수 있는가, 조합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가능하는지, 만약 건축 부분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 드릴 거 없을 거예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면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거거든요. 저희가 뭐 지금은 평면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뭐 단면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혹시 이렇게는 될까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원래 100%가 이제 완성이 되지만 퍼센트로 퍼센테이지로 우리는 한 몇 프로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혹시 가능할까요? 매주 그런 데이터는 저희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또 초기에는 굉장히 느리게 되고 어느 순간에 되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래서 결론은 좀 야근 좀 하세요. 야간은 제가 늘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혹시 손드시고 질문.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다 이해가 가요.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면에다 그려져도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저희 조합원들끼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프로티 주장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프로티라고 표현은 뭐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되면은 8세 되면 8세가 다 거기 주차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는 또 저희 내부적으로 또 그 해결을 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1층에서 이제 뭐 내려가는 계단이 없는 동도 있다. 말씀은 그냥 넘어가서 하시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군요. 조합원
그 동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그 도면을 그래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네. 저희 조원들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이 좀 도면은 도면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좀 회의를 통해서 이게 그 합의를 봐야 빨리 지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다른 생각인데, 이 합의라는 부분들이 되게 이게 뭐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철장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예전에 계속 12월부터 계속 진행해 왔었고, 그럼 뭐 할 거면 모든 걸 다 하자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건축사님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어느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을 예상을 하고 약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지금 지하철장 아까쯤에 얘기했듯이 이거를 다 없애고 이제 진행하자. 그러면 기간이 더 늘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현재 아까쯤에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A 타입, B 타입으로 해가지고 왔었는데, 이거를 같이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이제 시공사 선정해버리면 추가에 대한 부담감, 추가 공사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할 솔직히 말해 자신도 없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조합원님도 아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들을 그냥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상 없으시면 내용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러면 회의가 너무 길어지고요. 그러면 어쨌든 설계는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B 타입으로 진행을 하는 거로 가는 거는 확정을 짓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산재된 문제들은 저희가 지금에서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해결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픈하고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집을 짓는다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뭐 이상으로 이 건축사님에 대한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이제 업체별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 혹시 간단하게 끝날 그 업체들 애로사항만 잠깐. 애로사항만 좀 잠깐. 먼저 저기 처음부터가 예.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토목 시공업체인데 원래 조합과 계약 시공을 맺은 이조건설이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은 이조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제주도 토목 시공업체입니다. 하도급 업체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조건설이 참석을 못해버리니까 저희들이 또 진행했던 공사도 있고 진행하는 공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립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왜 공사를 이렇게 아까 건축사님이나 여러 조합원님들 다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이 3개에 있는 거를 왜 빨리 진행을 했느냐. 처음에 저희들이 계약된 내년 2월에 신구가 내 입주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들 투목이 왜 서둘렀느냐. 6월이 되면 장마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토목 공사를 다 해놓으면은 이제 건축업체가 와가지고 건축만 짓는 거는 빨리 올라가니까 인력 싸움이니까 그렇게 빨리 진행시키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서두른 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토목업체가 서두른 감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로점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건축사님. 네. 지금 그냥 같이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거 바뀌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누차 저희들이 조합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다게 레벨이 바뀌고 틈이 바뀌어버리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부분은 안 할 거고 이쪽이 지금 조금 물통 지역입니다. 물이 나진 않아요. 안에서 대지물이 나진 않는데 이쪽 쪽에 여기 연수 부분이 있는 말이에요. 밖에 여기서 물이 계속 이리로 들어옵니다. 부지대로 많은 양입니다. 되게 많은 양인데 이 양을 저희들이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남의 밭들을 빌렸어요. 남의 밭들을 빌려가지고 물을 일단 1차로 돌렸습니다. 이거 물을 돌렸는데
여기가 긴 시간, 진짜 아주 오랜 시간을 여기가 물이 계속 먹은 지역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흙 자체가 진흙이다, 진흙에. 1차적으로 진흙은 저희들 다 걷어냈습니다. 이게. 뻘은 다 걷어냈는데, 2차 문제는 뭐냐면은, 안에 내부적으로 머금고 있던 물들, 외부적으로 잡았는데, 내부에서 머금고 있던 물들하고, 그 다음 그래도 흘러들어오는 물들 외부에서, 이 사진 보면요, 여기가 지금도 물 계속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게. 얘들이 지금 계속 양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양수 작업을 계속 현저히. 이 부분이 조금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예. 토목공사 하기 전에. 뭐, 저희들이 쫓아 검토했는데, 여기로 외부 공백이 다 서 있습니다. 이쪽으로. 근데 이쪽 지금 지하 주차장 출입구, 이 부분은 공백이 없더라고요. 예. 표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공백이 자체가 서기가 안 됐어요. 표현이 안 됐다. 예, 예. 한 40m 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부 물을 잡지 못해. 네. 공백이 안 돼버리면은, 여기 완전 물통 돼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저루조가 있습니다. 하부수조 A. 이거 저희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설계로는 이 물이 하부우수 저루조 A로 와가지고 오버플로 해가지고 B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수저조 B로. B에서 다시 하부초로 나가게 돼 있는데 하부우수 저루조에서 물이 오버플로일 정도로 물이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온단 말은 밑으로 지하로 계속 이게 스며드는 것도 아니고 땅속을 이제 땅을 계속 계속 들어가는 게 머금고 있는 거. 이랬을 때 나중에 집 지었을 때 쓱 올라오고 지방이 나죠. 이 물이 밑으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배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득을 계속 흙을 계속 머금고 있는 겁니다. 물을 빨아들여 막 이걸 빨아들여. 그런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설계할 때 한번 검토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뭐 돌면 바뀌는 건 저희도 숙지를 했습니다. 이제 숙지를 하고 있는데 외부 부지하고 요 부지하고 요 부지 저희들이 자리를 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노력 많이 했고 같은 제주도니까 그래도 다 사정을 알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 하다 보는데 뭐 이게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에 어쨌든 조합과 유조건설의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궁금한 점 이수가? 설명 듣고 다른 사람 안 들리니까요. 청보토관입니다. 예, 저희들은 통역시고 하도 보다. 청보토관 유조건설이 아니고 예. 질문하실 분 예, 예, 예.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요즘 이런 이분들한테는 뭐 궁금한 게 예,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3차적으로 타설람이 보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시니까 좀 아마 마음이 무거웠을 거라 그래도 와주셔가지고 저희는 좀 감사드립니다. 그냥 뭐 같은 제주도거나 뭐 저주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알아줍시다. 이상으로 질문 없으시면 그 다음은 하영정기. 하영정기에서는 저기 통신하고 소방 업체를 대표해서 오신 거예요.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서 저 부분은 신경 안 써야 돼. 어쨌든 우리는 지금 뭐 조합을 위해서 우리 타제나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협조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예. 지금 참고로 전기는 저희가 산정한 내역보다 많이 줄여줬습니다. 일부 책임을 져서 생각해가지고 전 조합장님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많이 지금 저희가 타자를 받습니다.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네네. 이분들하고 같이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타설 합의를 보고 공사 포기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는 이유는 모든 이유는 시공사 재선정 과정입니다. 그게 이어져야 다음에 우리 중도금 대출 일어나고 이번에 뭐 제가 밴드에 올려가지고 말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구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통신 소방 지금 이 자리 대표에서 오셨지만은 이 네 업체는 저희하고 협의를 보기로 했고요. 2조는 저희 선배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를 안 보고 여기에 이제 선배소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2조에서 지금 공문이 왔는데 본인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이용해서 저희한테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미 여기 업체들하고 먼저 타절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공문을 해지 요청을 보낸 상태니까 그래서 그 선배소 대상은 2조와 그 관련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분들하고는 헤어지는 거네요. 그냥. 그거는 이제 뭐 예, 제 그거는, 참여하면은 네. 그 시공사에서 이제 뭐 저 금액이 맞으면 계속 가시는 거. 왜냐면 상황을 우리 그 사업 부지에 대한 상황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제 가실 수도 있고 뭐 서로가 이제 맞으면 가는 거고. 일단은 해지하고 하게 되면 새로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건 그건 차후 문제입니다. 예. 거기까지 저희가 이제 얘기는 해드릴 겁니다. 뭐 시공사 마음이니까 그때는 얘기는 해드릴 건데 이제 거기까지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네, 어쨌든 다 이해는 하셨죠? 네. 이해는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업체한테 이제 저희 조합에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사 금액을 산정을 하신 부분 얼마를 받고 싶다라는 걸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일단 저희 조합에서는 좀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외주 영역을 계약을 맺어가지고 토목 기사, 그 다음에 이제 감리, 그 다음에 현장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현장 감리의 점검을 한 이후에 타결합의가 이제 또 그때 다시 금액 산정이 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4일에 저희 이사회를 한 번 더 진행을 할 겁니다. 5월 4일에 이사회를 더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이후에 5월 중에 아까도 이제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5월 중에 대환 대출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돼야 저희 조합에서는 이제 자금력이 생기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제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쨌든 문제는 공사 포기각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안 드리겠다라는 건 아니니 추후 수일 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포기각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 부분은 해주실 부분이 있으신지. 조합에서 마찬가지 저희가 지급 각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지급 보증서는 네. 확실히 써드릴 그래서 겁니다. 타달라비를 먼저 보고 이제 공사 포기도 하고 저희도 움직이고 타임대도 움직이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근데 아까 저때 말씀하신 대로 5월 중입니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괜찮으신지 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5월 중순에 그런데 네네. 우리가 지금 저 매입 받아놓은 그 계산서들이 쓴다게. 예. 그러면 4월 25일 날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를 조합으로 우리가 반려를 하면은 네네. 어떤 금액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야 4월 25일 전에 우리가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조합의 입장을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조합에서는 그 금액에 타당한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외주 용역을 해갖고 계약을 해갖고 토목 기사 그 다음에 감리를 동반해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게 합당한지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25일 전에 그게 모든 게 이루어져야 네. 우리가 중간에 조합에다가 우리가 이 계산서를 발행을 할 건데 4월 25일 전에. 4월 25일이요. 4월 25일 날 우리가 신고하다 그러면 나겠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가지고요. 어차피 재료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가세를 끊어야 되고 인건비는 그 경비 처리한 거는 어차피 뭐 원관행세 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계산서 자체가 면세계산서라 가지고 예. 재료비에 대한 것만 우리가 발행을 할 거냐? 예. 그럼 전체적으로 발행을 할 거냐?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고 뭐 보험료나 뭐 이런 거는 다 빼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혹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 건축사님하고 그 지금 이제 각 업체별로 해갖고 뭐 질문 없으시면 이 자리에서 먼저 좀 보내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청구 대표님 할 얘기 있으시면 됐습니다. 예.